안녕하십니까, 이원영입니다. 챕터 22번째인 DNS 서버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절인 네임 서비스의 이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네임 서비스가 뭐냐가 나와 있죠. 네임 서비스. 이름 풀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DN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의 이름을 IP 주소로 풀어주는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라리스에서는 NIS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LDAP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쓰는 것이 etc 밑에 호스트라는 파일과 그다음에 로컬에서이죠. 그다음에 이제 범용적으로 이제 DNS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가 DNS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DNS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네이밍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죠.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산된 네임 서비스가 바로 DNS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URL을 IP로 풀어줘야지만 인터넷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하실 때 항상 URL을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거의 근간이 되는 서비스가 바로 DNS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DNS 서비스는 이런 네임 서비스라고 하는 거의 한 부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DNS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DNS 네임 서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DNS는 계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계층적, hierarchical structure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분산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한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위 서버들한테 데이터를 위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루트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edu라고 하는 도메인이 있고요, com이라는 도메인이 있고, kr이라는 도메인이 있고, alpha라는 도메인이 있는데, 자, 이런 도메인들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edu랑 관련된 거는 edu 도메인 네임 서버가 관리해라. com이라고 하는 것은 com 네임 서버 관리해라. 그다음에 kr은 국가 도메인이죠. 한국과 관련된 것은 또 kr 도메인에서 관리를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상위 도메인은 루트 네임이라고 합니다. 루트 네임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트 네임 서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위 레벨, 최상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벨에서는 MIT가 될 수도 있고, CNU가 될 수도 있고, SNU, 서울대학교가 될 수도 있고, 연세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시게 되면은, 자, co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sun, IBM, HP, 이런 게 있겠죠. sun.com, hp.com, ibm.com. 그러면은 sun과 관련된 건 또 누가 관리합니까? 그래서 ns.sun.com이라고 하는 요 sun의 네임 서버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웹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서비스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국가 도메인에서 하위에 CO나 AC, CO는 컴퍼니고요, AC는 아카데믹이 되겠죠. 그 밑에 프리렉이 올 수도 있고 떠떠떠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떠떠떠.preleg.co.kr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URL의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특이한 도메인의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르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르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역도메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DNS는 호스트 이름을 IP로 바꿔주는 서비스라고 했는데, 그거의 반대 IP를 호스트 이름으로 엮어주는 서비스가 바로 이 아르파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르파 인데시 어드레스 127.0.0.1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네임 시스템의 구조이고요. 자, 이렇게 단계별로 구조적으로 계층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거꾸로 이제 IP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IP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이름 풀기 과정을 한번 우리가 이제 흔히 네임 레졸루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름 풀기 과정이라고 표현하는데, 네임 레졸루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sun.com이라고 하는 IP를 내가 몰라요. 여기서 sun.com의 IP를 내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sun.com의 홈페이지로 접속이 안 되죠. 여기서. 그래서 자, 우선은 로컬에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죠. 로컬. etc 밑에 host라는 파일에
sun.com이라고 하는 거에 IP가 있냐? 뭐 이제 모르겠죠. 그러면 이제 etc 밑에 resolve.conf에서 name server라는 키워드가 가리키고 있는 IP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그 IP를 지정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일종의 name server가 되겠죠. 여기서. 자, 그러면 이 네임 서버에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이렇게 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시하고 있으면 그 데이터를 바로 이렇게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데, 만약에 이 네임 서버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봤던 이 루트 네임 서버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 루트 네임 서버한테, 루트 네임 서버, NS가 네임 서버의 약자입니다. 자, 루트 네임 서버한테 물어보면, 여기 sun.com으로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com 서버의 네임 서버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또 sun.com이라고 하는 거를 com.ns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sun.com의 URL을 가지고 있는 ns.sun.com한테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이제 IP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를 갖다가 ns.sun.com의 네임 서버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 네임 서버는 그걸 알고 있죠. sun.com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IP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로컬 네임 서버는 이 데이터를 캐시를 하겠죠. 캐시를 하고 그 데이터를 응답을 해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항상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네임 서버가 뭐 com의 네임 서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sun.com의 네임 서버의 IP를 가지고 있으면 이 두 가지 과정을 생략을 하고 바로 이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와서 그 대답을 가져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응답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은 뭐 이제 기본적으로 캐싱이 되기 때문에 안 할 거지만 이 과정은 없다면 캐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DNS의 이름 풀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솔라리스인 경우입니다. sun.com의 이름 풀기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은 etc 밑에 ns-switch.conf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ns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네임 서비스예요. 네임 서비스 switch.conf 이게 기본 파일이죠. 솔라리스에서. 자, 이 파일에 보시면 호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IP를 설정해 놓는 파일이죠. 자, 그 중에 이 files라는 키워드가 뭐냐면 etc 밑에 호스트를 참조해라, 검색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대개는 이건 로컬 파일이기 때문에 sun.com이라고 하는 이런 도메인을 여기다가 설정해 놓을 수도 있지만 설정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검색이 안 될 겁니다. 검색이 안 되겠죠. 못 찾겠죠. sun.com에 대한 부분을 etc 밑에 호스트에다 넣는 경우는 뭐 거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 DNS라는 키워드를 이제 다시 또 얘가 참조를 하겠죠. 자, 이 DNS는 뭘 참조하는 거냐면 바로 이 파일을 참조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DNS라고 하는 키워드가 etc 밑에 resolve.conf 원래는 없는 파일인데 설치 과정 중에서 생기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VI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etc 밑에 resolve.conf라는 파일을 뭐 하나 만들든지 만들어져 있든지 간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name server라는 키워드로 이제 192.168.63.1 가장 범용적인 코넷 네임 서버입니다. 오픈되어 있는. 자, 이 네임 서버를 지정을 한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1번에서 못 찾으면 2번에서 2번을 검색해라 이런 의미예요. DNS 부분을 검색해라 이런 얘기죠. 얘가 이제 로컬 네임 서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네임 서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168.126.63.1이 이게 네임 서버입니다. 네임 서버. 자, 얘한테 이제 물어보겠죠. sun.com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요 네임 서버에 있는 URL 찾는 URL이 있으면 응답한다. 즉 이 네임 서버가 데이터를 캐시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URL이 응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대답을 해주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네임 서버가 답을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1번이죠. 다이렉트로 직접 응답을 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찾는 URL이 없으면 루트 네임 서버에 질의한다. 그 다음에 ns.com에 대한 IP를 얻는다. 그 다음에 ns.com의 네임 서버에 ns.sun.com의 네임 서버 주소를 알아온다. 그 다음에 ns.sun.com의 네임 서버 주소에서 sun.com의 주소를 알아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거의 뭐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요 ns.nameserver.sun으로 바로 가겠죠. 그래서
썬닷컴의 IP 주소를 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로컬 네임 서버가 캐시를 하고요. 그 네임 서버에 대한 내용을 클라이언트, 즉 물어본 사람, 우리가 흔히 질의했다, 쿼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쿼리한 사람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까지가 마지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DNS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솔라리스에서 이 DNS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DNS 클라이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resolve.conf라는 파일을 변경을 했었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네임 서버를 지정해서 썼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해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SLookup 명령어가 있죠. NSLookup 명령어가 뭐냐면 네임 서버 루킹업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예를 들어서 뭐 썬닷컴의 IP가 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DNS 클라이언트 명령어다라는 게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호스트의 이름을 IP 주소로 풀어주거나 IP 주소를 호스트 이름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물어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쿼리라고 했죠. 그래서 DNS에서 DNS 네임 서버에다가 물어보는 걸 쿼리한다, 질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물어보고 싶은 타입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NS. 자, 이거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에 네임 서버, 어떤 URL의 네임 서버가 뭐냐 이게 물어보고 싶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일 서버의 주소 혹은 거꾸로 IP 주소를 내가 알고 있는데 DNS를 몰라요. 도메인을 몰라요. URL을. 그럴 경우에는 IP를 쳐봐가지고 만약에 정보가 있으면 도메인의 정보를 다시 역으로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A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죠. 여기서 도메인의 정보를 IP 주소 정보로 알고 싶을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도메인만 치시면 IP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리 타입을 바꿔가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건데요. 여기서 NSLookup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꺽쇠 모양의 프롬프트가 뜹니다. 자, 그러면 set q는 ns, 이거는 쿼리 타입입니다. 그래서 쿼리 타입을 세팅하는 건데 쿼리 타입은 ns, 네임 서버다 이런 얘기죠. 자, 나는 썬닷컴이라고 하는 도메인, 제가 이제 URL이라고도 하고 도메인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도메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썬닷컴이라고 하는 거에 내가 예를 들어서 IP를 알고 싶다 라고 했더니 자, 이게 로컬 서버죠. 로컬 서버고 포트 번호, DNS 포트 번호는 53번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썬닷컴의 네임 서버가 뭐 ns2.썬닷컴, ns3, 뭐 81,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썬닷컴의 네임 서버가 이제 여러 개인 거로 보이죠. 여기서 DNS를 관리하는 서버가 여러 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IP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ns1.썬닷컴이 가장 뭐 대표 프라이머리 네임 서버가 되겠죠. 192.18.128.11. 자,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가 오면서 어디에 168.126.63.1에 캐시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게 썬닷컴의 뭐였어요? 썬닷컴의 네임 서버 IP 주소였다. 정확하게 가져온 겁니다. 자, 다음에 set query는 ns 이렇게 하시고요. 점이라고 해야죠. 점은 뭐였습니까? 이게 루트 네임 서버였죠. 루트 네임 서버. 가장 그 네임 서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루트 네임 서버. A부터 K까지 뭐 N 뭐 이렇게까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루트 네임 서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루트 네임 서버. 자, 다음에 이제 set query는 뭐 MX, 이거는 이제 메일 익스체인지의 약자인데 메일 IP 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이버닷컴의 IP를 네이버닷컴의 IP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네이버 메일의 IP를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 보시면 rcvmail1.naver.com, 이게 이제 네이버의 메일 서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 이제 IP를 보시게 되면 뭐 rcvmail1.naver.com의 IP는 뭐 이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메일 서버의 IP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set query는 mx 뭐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set query는 pt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꾸로 IP 주소를 도메인으로 엮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자, 1.68.126.168. 뭐 인데시 어드레스 아르파라고 되어 있죠. 자, 요 인데시 어드레스 아르파라고 하는 게 역도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된 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KNS 코리아 네임 서버 코넷.net 해서 168.16.63.1이라고 하는 것은 코넷.net의 네임 서버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버스입니다. 그래서 리버스이기 때문에 IP 주소를 거꾸로 엮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내가 알고 싶은 게 도메인 이름, IP가 아니라 도메인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네임 서비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 nsswitch.conf를 뭐를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 자, 네임 서비스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호스트라고 하는 부분에 파일즈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NS 이건 설치 과정 중에서 DNS를 선택하셨으면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설치 후 과정에서도 이제 추가를 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맨 먼저 etc 밑에 호스트 파일을 먼저 검사를 하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썬닷컴이라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없겠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검사를 못했고요. DNS란 키워드를 보고 etc 밑에 resolve.conf라는 파일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네임 서버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리고 168.126.63.1이라고 하는 IP 주소를 주었어요. 여기서 자,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ns 룩업 하게 되면 이제 에러가 안 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썬닷컴이라고 이렇게 주었을 때 자, 웹으로 당연히 인터넷이 돼야 IP가 불러오겠죠. 이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설정이 좀 안 돼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썬닷컴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 여기서 썬닷컴이라고 하는 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디폴트 네임 서버가 이제 요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썬닷컴 그리고 이제 137.254.16.57 요게 이제 IP 주소를 불러온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non-authoritative answer라고 되어 있는데 이 non-authoritative answer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네임 서버, 로컬 네임 서버가 캐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바로 불러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지금 거의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빈번히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mit.edu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는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non-authoritative라고 하는 건 이 서버가 데이터를 캐시하고 있다는 좀 안 쓸만한 그런 도메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non-authoritative가 안 나오고 authoritative 혹은 그냥 non-authoritative라고 하는 게 안 나옵니다. 네, 실제로 여기에 있는 도메인들은 다 이 지금 168.126.63.1이라고 하는 것에 다 캐시가 되어 있네요. 여기서 그래서 한 번이라도 사용이 되면 이렇게 이제 non-authoritative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et 예를 들어서 q는 뭐 ns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mit.edu라고 하는 사이트에 네임 서버를 알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set query는 ns 그 다음에 mit.edu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mit.edu의 네임 서버는 요겁니다. 여기서 요것들이 mit.edu의 네임 서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set query는 mx 메일 서버죠. 예를 들어서 mit.edu의 메일 서버가 뭐냐? 자, 그랬더니 여기에 메일 서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mit.edu의 메일 익스체인저는 자, 이거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부터 dmg서부터 해서 쭉 뭐 1, 2, 3, 4, 5, 6, 7, 8까지가 바로 이 mit.edu의 네임 서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시 거꾸로 set q는 ptr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었죠. 자, IP 주소를 가지고 내가 도메인을 한번 찾고 싶어요. 자, 18.9.25.12라고 하는 IP가 혹시 어떤 도메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알고 싶을 경우에 이렇게 거꾸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IP는
이거다라는 얘기죠. 이게 URL이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 그 맨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걸 보일 수 있죠. 이게 바로 루트 DNS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도메인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끝까지 점까지 찍어주는 걸 우리가 FQDN이라고 표현을 하죠. Fully Qualified Domain Name이라고 해서 FQDN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할 때는 항상 이렇게 점이라고 쓰고요. 나중에 실제로 사용할 때는 그냥 mit.edu 이렇게까지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DNS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쿼리를 직접 하실 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쓸 줄 아셔야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1차 네임 서버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DNS 관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